요즘 예식장들 자주 다녀오시죠? 예식장 피로 연장 뷔페를 가게 되면 맛있는 음식이 뭐 있을까 기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배탈이 난 적은 없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7년간 결혼식장에서 요리를 해온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결혼식장 뷔페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숨겨진 진실들을 여러분께 털어놓으려고 해요. 저는 서울 강남의 유명 웨딩홀부터 지방의 결혼식장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7가지 음식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런 내용을 공개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라는 소중한 날, 하객분들이 배탈이나 식중독으로 고생하는 걸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첫째, 결혼식장에서 식중독이나 배탈 위험을 100% 없앨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한 음식만 골라 드셔서 건강한 식사를 즐기실 수 있어요. 셋째, 주변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드려서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웨딩홀 선택할 때도 뷔페 퀄리티를 미리 체크하는 안목을 기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17년간의 경험으로 쌓인 생생한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들을 수 있는데 아직 구독, 좋아요 하지 않으셨나요? 동시대를 사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음식 중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정말 예상 못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우튀김이에요. 결혼식장에서 정말 인기 많은 메뉴 중 하나죠. 새우튀김이 위험한 이유는 온도 때문이에요. 튀김 음식은 뜨거울 때는 안전하지만 식으면서 문제가 생겨요. 새우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제가 일하면서 본 건데 새우튀김은 보통 오전에 미리 튀겨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뷔페에서는 보온 등으로 따뜻하게 유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온도가 계속 떨어져요. 60도 이하로 내려가면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위험 온도대가 되죠. 특히 새우는 비브리오균 같은 해산물 특유의 세균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신선하지 않은 새우를 사용하거나 제대로 세척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지고요. 그리고 튀김옷도 문제예요. 밀가루 반죽에는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기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오래 놓여 있으면 산패할 수도 있어요. 새우튀김을 드시고 싶으시면 갓 튀겨서 나온 뜨거운 것만 드세요. 미지근하거나 식은 새우튀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 샐러드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인데 사실 이게 가장 위험한 음식 중 하나거든요. 감자 샐러드에는 마요네즈가 들어가잖아요. 마요네즈는 달걀이 주원료라서 살모넬라균 위험이 있어요. 여기에 삶은 감자까지 들어가면 세균이 번식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제가 일하면서 본 건데 감자 샐러드는 보통 아침 일찍 대량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오후나 저녁에 있으면 몇 시간 동안 냉장고와 뷔페 테이블을 오가면서 온도 변화를 겪게 되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감자 자체예요. 감자는 전분이 많아서 세균이 정말 좋아하는 영양분이거든요. 삶은 감자가 상온에 놓이면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식중독 통계를 보면 감자 샐러드로 인한 사고가 꽤 많아요. 특히 여름철 야외 행사나 뷔페에서 자주 발생하죠. 그래서 저는 결혼식장에서 감자 샐러드만큼은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오후 늦게 열리는 결혼식이라면 더욱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연어 초밥이에요. 결혼식장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메뉴죠. 연어 초밥이 위험한 이유는 생선회와 밥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연어는 0도에서 4도 사이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밥은 상온에서 보관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온도 관리가 정말 어려워져요. 연어에는 아니사키스라는 기생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제거하려면 영하 20도에서 24시간 이상 냉동해야 하는데 모든 업체가 이 과정을 제대로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초밥용 밥도 문제예요. 초밥밥은 식초를 넣어서 만드는데
이 밥이 몇 시간 동안 상온에 놓여 있으면 바실러스 세레우스 같은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요. 제가 일하면서 본 건데 초밥은 보통 아침에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뷔페 시간에 꺼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뷔페에 나온 후에는 실온에 몇 시간씩 놓여 있게 되죠. 특히 여름철에는 더 위험해요. 연어의 지방 성분이 쉽게 산패될 수 있고 밥도 빨리 상할 수 있거든요. 연어 초밥을 드시고 싶으시면 뷔페 초반에 그리고 얼음 위에 잘 보관되어 있는 것만 선택하세요.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참치김밥이에요. 많은 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음식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참치김밥이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참치 자체가 문제예요. 참치 통조림을 개봉한 후에는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데 김밥을 만들 때 상온에서 오래 놓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참치에 들어가는 마요네즈도 마찬가지예요. 마요네즈와 참치가 섞이면 더 빨리 상할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정말 위험해져요.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밥이에요. 밥은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특히 찬밥 상태로 몇 시간 놓여 있으면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요. 이 세균이 만든 독소는 다시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참치김밥은 보통 아침에 대량으로 말아서 준비해요. 그런데 결혼식이 늦은 시간에 있으면 만든 지 10시간 넘게 지난 김밥을 드시게 될 수도 있어요. 김으로 쌓여 있어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세균이 번식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식장에서 참치김밥은 아예 피하는 편이에요. 특히 여름철이나 오후 늦은 시간 결혼식에서는 더욱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계란말이에요. 한식 뷔페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 중 하나죠. 계란말이가 위험한 이유는 계란 자체가 살모넬라균 위험이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계란을 완전히 익히지 않고 반숙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더 위험해져요. 계란말이는 보통 아침에 대량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계란 요리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거든요. 상온에 몇 시간 놓여 있으면 금세 상할 수 있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보온 방법이에요. 계란말이는 60도 이상에서 보온해야 안전한데 뷔페에서는 보온등만으로는 이 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온도가 떨어지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하죠. 그리고 계란말이에 들어가는 부재료들도 문제예요. 파나 당근, 햄 같은 재료들이 각각 다른 보관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한 번 말아놓으면 개별 관리가 불가능하죠.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면 뷔페에서 계란말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퍽퍽해지고 맛도 떨어져요. 이건 오래 보온되었다는 증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란말이를 드시고 싶으시면 뷔페 초반 시간에만 드시고 퍽퍽하거나 색이 변한 것은 피하세요. 여섯 번째는 미니 케이크예요. 결혼식장 디저트 코너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메뉴죠. 미니 케이크가 위험한 이유는 생크림 때문이에요. 생크림은 유제품이라서 냉장 보관이 필수인데 뷔페에서는 몇 시간 동안 실온에 놓여 있게 되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온도예요. 생크림은 4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실온에 놓이면 금세 상해요. 여름철에는 더욱 위험하고요. 제가 일하면서 본 건데 미니 케이크는 보통 전날이나 아침 일찍 미리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생크림으로 장식한 케이크가 하루 종일 냉장고와 뷔페 테이블을 오가면서 온도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케이크 위에 올라간 과일도 문제예요. 딸기나 키위 같은 과일에서 나오는 수분이 생크림과 섞이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돼요. 또 하나는 손님들이 집게로 케이크를 집을 때 생기는 오염이에요. 다른 음식을 집었던 집게로 케이크를 집으면 교차 오염이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크림 파스타예요. 특히 까르보나라나 알프레도 파스타 같은 크림 소스가 들어간 파스타 말이죠. 크림 파스타가 위험한 이유는 유제품 때문이에요. 크림, 우유, 치즈가 들어간 소스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거든요.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보온 온도예요. 크림 소스는 65도 이상에서 보온해야 안전한데 뷔페에서는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온도가 떨어지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할 수 있죠. 그리고 크림 소스는 온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분리되거나 굳어져요.
뷔페에서 파스타를 보시면 소스가 뭔가 이상하게 굳어 있거나 기름이 분리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온도가 적정 수준을 벗어났다는 신호예요. 특히 계란이 들어간 까르보나라는 더 위험해요. 계란에는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고 크림과 계란이 함께 있으면 세균이 더 빨리 번식할 수 있거든요. 크림 파스타는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서빙하는 게 가장 좋은데 뷔페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장에서 크림 파스타는 가능하면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드시게 된다면 소스가 분리되거나 굳어 있는 게 보이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17년간의 경험으로 말씀드린 7가지 음식이었습니다. 감자 샐러드, 참치김밥, 새우튀김, 연어초밥, 크림 파스타, 계란말이, 미니 케이크. 이 음식들은 결혼식장에서 가능하면 피하시거나 정말 조심해서 드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럼 결혼식장에서 뭘 먹어야 안전할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뜨겁게 조리된 음식들이에요. 갈비찜이나 불고기, 생선구이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고온에서 조리되고 뜨겁게 보온되고 있으니까 세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두 번째는 단순한 조리법의 음식들이에요. 나물이나 김치, 단순하게 볶은 야채 같은 것들 말이죠. 재료가 복잡하지 않고 발효식품인 김치는 오히려 유산균 때문에 다른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워요. 세 번째는 개별 포장된 음식들이에요. 개별 포장된 빵이나 과자, 음료수 같은 것들은 외부 오염 위험이 적어서 안전해요. 네 번째는 뜨거운 국물 요리들이에요. 미역국이나 갈비탕 같은 것들은 계속 끓고 있어서 세균이 살 수 없어요. 다만 너무 오래 끓인 건 영양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마지막으로 과일류는 껍질을 벗겨서 드세요. 바나나나 귤같이 껍질을 벗겨 먹는 과일들은 비교적 안전해요. 이런 음식들로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결혼식장을 선택하실 때나 결혼식에 참석하실 때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방이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픈 키친이나 주방이 일부라도 보이는 곳은 상대적으로 위생에 더 신경 쓰는 편이에요. 숨길 게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두 번째는 뷔페 테이블의 온도 관리를 봐보세요. 차가운 음식은 얼음 위에 올려져 있는지, 뜨거운 음식은 보온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보온등 아래 음식들이 정말 뜨겁게 유지되고 있는지 중요해요. 세 번째는 뷔페 도구들이 자주 교체되는지 봐보세요. 집게나 국자 같은 걸 음식마다 따로 준비해 놨는지, 중간중간 새 걸로 바꿔주는지 관찰해 보세요. 네 번째는 직원들의 위생 상태예요. 조리사나 서빙 직원들이 장갑을 끼고 있는지, 머리는 제대로 묶어놨는지, 앞치마는 깨끗한지 봐보세요. 다섯 번째는 뷔페 음식이 얼마나 자주 보충되는지예요. 같은 음식이 계속 그대로 있으면 오래된 거고, 자주 새로 보충되면 회전율이 좋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은 결혼식장을 고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혼식장에서 개인적으로 지키시면 좋을 행동 수칙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손 씻기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뷔페에 가기 전에 꼭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알코올 손소독제가 있다면 더욱 좋고요. 다른 사람들이 만진 집게를 사용하기 전후로도 손소독을 해주세요. 두 번째, 뷔페 순서를 지켜주세요. 차가운 음식부터 먼저 가져오고 뜨거운 음식은 나중에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면 차가운 음식이 실온에 오래 노출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한 번에 많이 가져오지 마세요. 조금씩 자주 가져오는 게 더 신선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접시에 음식을 너무 많이 담으면 먹는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네 번째, 의심스러운 음식은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색깔이 이상하거나 냄새가 이상하거나 온도가 애매한 음식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치세요. 다섯 번째, 물을 적당히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도 좋아요. 특히 식사 중간중간에 조금씩 마시면 음식을 더 잘 넘길 수 있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7년간 결혼식장에서 일하면서 쌓인 경험을 이렇게 털어놓는 게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결혼식 음식이 무서워지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모든 결혼식장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다만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음식들만 조심하시고 제가 추천해드린 안전한 음식들로 드시면 충분히 맛있고 안전한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혼식은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부부의 출발을 축하하러 가는 거잖아요. 음식보다는 그 의미에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 결혼식 후에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시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식중독은 빨리 치료받을수록 좋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백세노트 채널은 시니어분들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올바른 식생활부터 시작해서 건강관리법, 복지제도 안내, 생활 속 유용한 팁들까지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